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시간 세팅해 주시겠어요? 지금 계속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대면으로 강의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끔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요즘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올라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통신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모빌리티 말씀하실 거고 저는 헬스케어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그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지금 코로나 자체가 이제 결국에 건강 의료에 대한 이슈이지요.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코로나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의료가 혹은 헬스케어가 맡고 있는 이런 변화를 쓰나미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진원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하나가 코로나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이 헬스케어 의료 변화의 변화가 촉발되었었고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또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금기 같은 것들로 깨어지면서 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들을 오늘 보니까 거의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미래에 잡아볼까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헬스케어 전체 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뭐 IoT,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뭐 블록체인 이거 다 쓰면 디지털 헬스케어이고요. 어떤 부분들은 의료와 겹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 안 겹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세 가지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있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건 말씀드릴 거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얼마만큼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해마다 이제 증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올해 1분기를 보시면 1분 지난 몇 년 동안 1분기 중에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 분야의 포텐셜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1분기 말 정도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암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예측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이 사상 최대의 규모가 또 투자가 되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제가 슬라이드 드리고 3분기 결과 나왔는데 또 3분기도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원격 의료고요. 두 번째가 아마 이 표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인데요. 원래 이 개념들이 사실은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지금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서로 다 합쳐지고 융합되면서 또 새로운 혁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게 사실 말씀드릴 게 전부입니다. 차례대로 원격 의료, 디지털 치료제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원격 의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격 의료 말씀드릴 때 항상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가 명시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전제가 뭐냐면은 명시가 안 된 국가도 있습니다. 여기 OECD 국가 나오지만 그리고 전면적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허용을 합니다. 원격 진료로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싹 다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코로나를 원격 진료로 진단하거나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 혹시 검사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대면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샘플 채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사 간에 혹은 환자와 환자 간의 컨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진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원격 진료가 허용돼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시면은 그 전체 진료 혹은 전체 인구에서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갈수록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맥킨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11% 정도에 불과했는데 40% 뭐 50% 정도의 미국인들이 이 원격 진료를 대면 진료에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는 핑안 굿닥터라고 하는 회사가 되게 큰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또 많은 진료 숫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료 숫자이든 매출이든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텔라닥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이제 원격 진료 회사인데요. 전 세계 5만 명 정도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 시작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뭐 호주나 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1등인데요.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보시게 되면은 70% 이상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이런 텔라닥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매출이나 뭐 진료 숫자이나 멤버 숫자를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성장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마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인 매수 순위에 지금 들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2015년도에 상장했었고 16년도에 저점 대비 지금 20배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서 이런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암웰이라든지 뭐 힘스라든지 MD라이브 같은 이런 미국에서 이 2, 3위권 원격 진료 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뭐 중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이제 원격 진료를 원래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요. 한국도 지금 한시적으로 지난 2월 달부터 허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메디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 원격 진료를 하고 있고 얼마 전 발표를 보게 되면은 8월 말까지 이제 한 70만 건 정도의 진료가 지금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지털 뉴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개념적으로는 약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알약, 물약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이제 뭐 스몰 몰레큘, 뭐 바이오로직스, 뭐 지엔 세라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썸띵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고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규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입니다. 과거의 의료기기는 뭐 체온계, 뭐 엑스레이 기기 이런 건 하드웨어였죠.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이나 뭐 게임이나 뭐 VR이나 챗봇 같은 걸로 환자를 치료한다면 이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뭐 기능성 게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의학적이든 규제적이든 산업적인 성과들이 쌓여가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FDA 승인한 디지털 치료제가 꽤 많이 있는데요. 10개 이상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이거 스마트폰 앱인데 중독 치료용 앱입니다. 아니면 요거는 이제 이 불면증 치료하는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게임인데요. 역류와 소아 환자들의 ADHD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게임입니다. 방금 보신 세 가지는 모두 뭐 임상 연구 통해 가지고 효과를 증명했고 FDA 인허가를 받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VR로 PTSD,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VR로 진통 효과, 디스트랙션 줘가지고서 진통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챗봇인데요. 글쎄요, 여러분 심심이 같은 거 아시나요? 저희 세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챗봇 AI 챗봇이랑 한 2주 정도 얘기를 하면은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로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왜 지금 주목을 받느냐고 하게 되면 이 케이스가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이게 불면증 치료하는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 연구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근거는 되게 명확한데요. 영국 정부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인데 영국과 한국의 보험 체계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영국의 NHS 국민건강보험에서 1,000만 명의 영국인들한테 요거를 쓰게 해주겠다고 이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렇게 불면증 알약을 1,000만 명한테 한 번에 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앱이 치료과가 있으면 1,000만 명이 다운로드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확장성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비드-19 이 상황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지요. 그러니까 비대면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특징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비드-19이 전체 뭐 인구 수준에서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린 분이 더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에 걸린 분은 더 많이 있고
뭐 이런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그렇고, 혹은 이제 특히 한국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의료진들이나 의료 리소스가 코로나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뇨병이든 뭐 고혈압이든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비대면이고 의사 볼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인구 전체 수준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FDA가 지난 4월 달에 정신질환, 뭐 우울증 등등 관련해 가지고서는 야, 이거 인허가 일단 필요 없어. 원래는 받아야 되지만 면제해 줄게. 그냥 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DHD든 이게 중간에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마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투자한 팀인데요. 이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하는 명상 앱인데, 코로나 혹시 확진되신 분들 있으면 지금 한국에서 앱 3가지 공짜로 줍니다. 첫 번째가 왓챠거든요. 영화 보고 시간 때우라고. 두 번째가 밀리의 서재 줍니다. 책 보고 시간 때우라고. 세 번째가 마보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정신건강 뭐 치료할 우울증 치료 같은 거 할 때 원래 이런 기법들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중대본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앱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심리 방역 이런 것들로 디지털 치료제가 활용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요즘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근데 의료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리 진료과 별로 봤을 때, 혹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전했나요? 데이터의 종류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진료과로 볼 때에도 원래는 이제 영상의학과가 가장 많이 관련이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진료과에서 이 학술적으로 연구 레벨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FDA 인허가 받은 인공지능은 여기 최근 논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재밌는 것이, 저도 가이드라인 스야치랑 같이 만들었습니다만은 50개가 넘어갑니다. 한국이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영상의학과 인공지능들인데요. 오늘 뭐 인공지능 아주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세 가지 유형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 이렇게 세 가지 의료 분야 인공지능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료 기록이나 뭐 유전 정보나 임상시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왓슨 아시죠? 요즘에 얘기 많이 안 나오지만 왓슨 포 옹콜로지 이런 것들이 진료 기록 같은 거를 분석해가지고 이 암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뭐 처방 목록 같은 것들을 의사에게 권고를 해줍니다. 혹은 요건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인데요. 진료 기록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 중에 환자가 사망할 것인지, 뭐 장기간 입원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인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던 것들을 이제 주로 딥러닝이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것도 한국에서 인허가 받은 인공지능인데, 뭐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 성장판 다쳤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분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손 엑스레이를 분석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 폐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거, 결절을 엑스레이에서 발견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우리 조직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암으로 뭔가 의심되면은 세포 떼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든지, 당뇨병 걸리면 실명한다, 이런 거 혹시 아시죠? 이 당뇨성 망원병증이라고 하는 합병증 때문에 이제 실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안과 의사가 눈으로 보고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든지, 혹은 용종,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직 대장내 식이랑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넣을 때부터 뺄 때까지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용종인지 아닌지를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두 번째 유형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예방의료, 예측의료 하는 건데요. 우리 대부분의 데이터가 연속적인데, 우리 뭐 체온이든 뇌파든 뭐 혈압이든 뭐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예를 들면 병원 내에서 폐혈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을 세균이 이기면 폐혈증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인공지능으로 예측한다든지, 혈당, 우리가 이제 요즘 연속 혈당계라 그래가지고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우리가 뭐 요일별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뭐 밥 먹는 거 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혈당 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이나, 부정맥을 심전도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정지 예측을 한다거나, 병원 내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 상황을 발생하는 거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세 번째 유형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격 의료, 디지털 치료제, 의료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개별적인 개념들이지만 이제는 다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20분밖에 없어가지고 내용을 좀 적게 준비했더니 시간이 남는군요. 저는 오히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요. 영국의 바빌론 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유니콘이라는 얘기 아시죠? 비상장사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 $1 빌리언 넘어가면 유니콘인데 영국에 있는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챗봇과 원격 진료가 합해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챗봇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면서 문진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 이후에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원격 진료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최근 케이스인데 최근에 구글이 이제 아메리칸 웰이라고 하는 암웰이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 지금 1,000억 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왜 투자했냐고 하면은 이게 인공지능 혹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원격 진료가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결국 인공지능 하려고 하면 지금 원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일 텐데 클라우드를 지나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와 의사 사이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클라우드를 지날 때 영상이든 음성이든 뭐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시간 번역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언어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진료 기록, 우리 의사들이 컴퓨터 막 치잖아요. 진료 받으실 때 뭐 그런 것들, 보험 청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인공지능이 보조해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리본고, 이 기업도 이제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디지털 치료제, 이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 혈당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관리해줍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인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은 멀리 있는 환자들의 혈당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의료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이미 들어가는데 이 기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텔라닥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원격 진료 회사가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합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데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약을 빨리 개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지금 이 지경인 걸 벗어나니까 약을 어떻게 개발하죠? 임상 연구, 임상 시험을 해야 합니다. 원래 임상 시험 하려면 환자와 임상 연구자가 대면을 해야 됩니다. 약 타러도 병원에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질병이 나아지고 있는지 뭐 피도 뽑아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원격 임상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를 등록할 때부터 약을 전달해주고 약을 먹고 그 환자가 나아지는가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원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이 환자가 약을 먹는지 정말 이 환자가 먹는지 다른 사람이 안 먹고 혹은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약을 하루에 3번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을까 이런 것들 보려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활용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이언스 37은 원래 이제 원격 임상시험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 AIQ라고 하는 그 기업이 이렇게 이제 약 먹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안면 인식으로 나라는 거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알약을 보여주고 이 약 맞다는 거 보여주고 먹을 때 삼키는 것까지 영상으로 찍거든요. 그럼 이제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격 임상 시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개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분 동안 사실 다 말씀드릴 수 힘든데 굉장히 심플리파이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원격 의료와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저희 분야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의 경계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넘나들면서 굉장히 합종 연행이 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특히 기존의 금기, 원격 진료 같은 이런 보수적인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독일 같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든 이런 이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특히 미국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동력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 좀
상대적으로는 작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저희 분야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정중동으로 되게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위기와 기회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